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의혹 관련 녹취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유미 씨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잠정적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됐죠. 지금 국민의당의 개입 여부, 조직적 개입 여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고 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S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우리는 조작일 거라고 꿈에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씨는 지금 검찰 조사에서 꾸준히 그 당의 기획과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조사 내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의 그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5월 5일 그 당시에 녹취를 공개할 당시에 국민의당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러모로 국민의당이 진짜 아예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어떻게 공당이, 심지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지니고 있는 공당이 이런 허술한 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뭐 안철수 책임론, 이런 얘기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고, 당 안팎으로 아무튼 국민의당 책임이 크다. 사실 당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고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이죠. 네. 없다고 해도 이거는 국민의당이 책임을 네. 아주 크게 져야 하는 일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게 26일 날 처음 밝혀지고 계속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일 당일에는 방송사들이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도를 못했어요. 26일 기자회견 대국민사가 나오자마자니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취재해서 보도할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26일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그래서 27일 종합뉴스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개성이 드러나나요? 개성이 크게 드러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방송사가 나오죠. 자, 이 문제까지 장난치긴 참 어렵다. 국민의당이 이실직고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뭐 장난이 아니고 거의 큰 을 쌓는 방송사가 있는데, 진짜 방송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느 수나 해주십시오. 네. 뭐라 그럴까요? 아주 횡포를 부리는 방송사가 있는데 거의 횡포 수준입니다, 진짜로. 당연히 뭐 이거는 저는 퀴즈 안 내요. 왜냐면 방송사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미친 척을 하는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MBC가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그래서 뭐 일단 방송사별로 이제 보도량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KBS가 3건, MBC가 5건, SBS도 5건, 그리고 TV조선 3건, 채널A 3건, MBN 3건.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게 보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27일이면은 검찰 조사 진행되고 이유미 씨 국민의당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네, 엄청 많아요, 내용이. 그리고 5월 5일 당시의 어떤 정황들 굉장히 지금 분석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작을 그때 당시 이제 공개됐던 녹취 자체도 상당히, 그래서 다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 뉴스를 보다 들어봤는데, 와, 내가 그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싶을 정도로 다시 들어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 허술해, 정말. 예. 연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사실 저 같은 일반 시청자가 반성할 일이 아니고 우리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허술하다는 보도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송사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도량이 적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의 어떤 부실한 정황, 또 녹취 자체의 허술함,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보도는 아무나 안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송사는 SBS랑 JTBC밖에 없어요. SBS.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미 씨의 주장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초보적인 검증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이 씨가 조작한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엉성하기도 하고 또 흐름이 너무 어색해서 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그거 안 해줘요. 심지어는 이유미 씨와 국민의당의 엇갈리는 증언, 이런 것도 27일 날에는 보도를 안 했어요. SBS랑 JTBC만 보도했어요. 그럼 딴 데 뭐해요? 검찰 조사 한 건. 그리고
안철수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 한 건. 각 당의 반응이죠.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나왔다 한 건. 뭐 한 건이 아니고 보도 한 건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에 동의했다. 뭐 이런 각 당의 반응 한 건 하고 끝이에요 그냥. 아무튼 27일 날에는 방송사들 보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JTBC만 무려 11건의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열심히 보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부실했던 정황 3건. 국민의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JTBC가 무려 5건의 보도를 할애해서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검증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렇게 까라 그랬는데 기자들이 까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제보자가 누구냐.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증거는 이 녹취는 믿을만하다는 주장 그리고 의혹을 유포하는 데만 힘썼다. 이런 비판 보도도 있고요. 아무튼 JTBC가 열심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부실하게 보도를 했던 27일 MBC는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물타기를 국민의당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자, 뭘로 물타기를 했을까요? 설마 특검하자는 겁니다. 거의 특검하자고 거의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7일 날 보도 제목을 보면 이참에 규명 취업 특혜 특검 요구. 보도 제목이 벌써 이런 제목 뽑은 데가 없어요. 네, 이런 제목 뽑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은 국민의당이 뽑는 거죠. 네, 이거 국민의당 논평 제목 같죠. 네,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이랑 네 맞아요. 둘 중 누구 고른다면? 이게 재밌는 게 특검 주장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고 있는 곳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죠. 네, 국민의당이 처음에 특검 얘기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MBC가 그런 일부 야당의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해주는 보도인데, 근데 야당 중엔 정의당도 있거든요. 정의당은 굉장히 세게 비판했거든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정의당은 얘기도 안 해요. MBC 눈에는 정의당은 야당도 아니야. 네. 아무튼 정의당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보도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국민의당 녹취 조작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취업 특혜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조작 파문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까지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막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한 진실도 규명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 있죠. 그러면서 MBC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준용 취업 특혜다 이런 설명도 해주고요. 네.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네. 왜 본질이 그거래? 그거는 뭐 모르죠.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네. 바른정당도 조작 논란은 물론 본질인 취업 특혜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행해서 특혜 의혹 사건에 관련된 진실도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의 주장,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의 발언을 딱 녹취 인용해주면서 바른정당 주장으로 처리하긴 했어요. 이런 주장을. 이번 조작 사건의 본질은 취업특혜 의혹이다. 바른정당의 주장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보도 막판에 가면은 보도 막판에 기자가 지금 상황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처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정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으로 인해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닌데? 네. 아무도 그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사상 초유의 선거 공작이 일어나서 지금 다들 선거 공작, 증거 조작,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게 지금 핵심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MBC는 취업특혜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아무튼 시각이 참 특이한. 자, 이 보도는 그래도 굉장히 얌전한 보도예요. 어쨌든 간에 야권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여론전을 펴는 거니까. 다음 보도가 아주 재밌는데 다음 보도가 15년 만에 재현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보도입니다. 제목의 보도예요. 자, 15년 만에 재현된 사기극이 뭐냐면 2002년 병풍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MBC가 이 보도를 통해서 하는 말을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2002년 병풍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이 되게 비슷하다. 녹취를 조작했고 유력한 대선 주자를 음해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의 아들을 음해했다죠.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MBC가 보기엔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이회창 당시 후보 2002년 당시의 후보는 졌는데
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겼다 이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 다음 차이점이 굉장히 웃깁니다. 아 2002년 병풍 때는 그 이제 녹취를 조작한 분이 김대엽이라는 분이에요. 김대엽 씨가 조작했던 녹취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영 회피 의혹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김대엽 씨가 조작했던 그 의혹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이 됐다. 그건 거짓이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 이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은 원래 계속 있었다. 굉장히 의혹이 컸다. 국민의당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조작을 한 것뿐이다. MSG를 좀 쳤다. 네, MSG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회창 당시 후보 아들의 의혹은 거짓이었지만 이 의혹은 이미 특혜 취업 의혹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파괴력을 키우기 위한 악의적 조작이었습니다. 그 파급력과 결과는 달랐고 특혜 취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여전히 의혹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조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사해야 된다. MBC를 조사해야 돼. 네. 자, 이런 기적의 논리.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도로 보고 있으면 논리가 웃겨요. 병풍과 이번 사건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결론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2002년 병풍 사건 당시 조작된 의혹은 거짓이 확실한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조작한 의혹은 거짓이 아니야 이거예요. 근거가 뭔데? 근거를 말을 안 해. 뭐 근거를 굳이 제가 이제 찾아보자. 이런 MBC 같은 보도의 그 문제점이 제가 굉장히 힘든 점이 뭐냐면 자꾸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근거를 찾게 되잖아요. 야, 너 이걸 근거라고 된 거겠지 막 하면서 자꾸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뭐 굳이 찾아낸 게 중에 하나가 김대엽 씨 2002년 병풍은 김대엽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의혹이고 문준용 씨 의혹은 원래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양념을 쳤다 이거야. 악의적 조작으로.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 대선에도 3월 17일 날 국민의당이 먼저 낸 거예요.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2012년 대선에서도 한 번 이미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그 이제 노동부 감사에서 어쨌든 특혜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서가 나와요. 감사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 당시에 그 논란이 끝났어요. 그래서 대선에서.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괜히 또 국민의당이 3월 17일 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굳이 MBC처럼 말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국민의당이 자기네가 키워놓은 논란에다가 그 논란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악의적 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 양념을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MBC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병풍이랑 비교하면서 병풍 사건이랑. 예. 결론은 문준용 씨를 조사하자 이거야. 야, 진짜 대선 끝났는데도 이렇게 괴롭힐 줄은. 네. 그래서 이런 행태 가지고 우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특검 주장하고 그러면 대선 불복이라 그랬어요. 그 특검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굳이 이제 반박을 해드리자면 병풍 사건이랑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예요. 왜냐면 병풍 사건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가 그 이제 조작된 의혹의 당사자인데도 계속 1위를 달렸어요. 박빙이지만 1위로 달리다가 대선 당일날 지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녹취를 공개할 당시에 엄청나게 지고 있었어요. 자기네 후보가. 5월 2일 JTBC 뉴스룸. 오늘까지의 여론조사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2%로 1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일주일 만에 25.2%에서 19.7%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 어렵죠. 지다가 그냥 끝까지 진 거고. 그러니까 지니까 그거를 만회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무리수를 둔 거죠. 5월 5일 날. 그런 한 가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김대엽 씨는요. 대선 전에 구속이 됐어요. 조작한 게 다 들통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뭐예요? 대선 끝나고 한 달이 훨씬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실토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 병풍 사건은 대선 전에 그래도 국민들이 이건 조작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선이 끝나고 한참 뒤에 알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좀 구체적인 차이점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MBC가 병풍 사건이랑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병풍이 조작한 의혹은 거짓이고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두 사건 모두 본질은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혐의점이 드러나면 모든 당사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지금 그때 의혹은 거짓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초점을 흐리고 있는 거죠. MBC가. 그러니까 완전히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거 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C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MBC, TV조선, 채널A, MBN 요 네 방송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특검 주장을. 문준용 특검 주장을.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써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 일각의 특검 주장은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물타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KBS, SBS, JTBC만 보도해요. 당내 비판을. MBC, TV조선 채널A, MBN 다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종편 3사와 MBC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몰아가려는지 좀 눈에 보이죠. MBC는 너무 지금 벗고 날뛰고 있는 거고 TV조선 채널A, MBN은 간 보면서 특검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되면은 MBC, TV조선 이런 방송사들은 계속 그냥 시청률 1%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어제 보고서를 막 초안 날 것을 막 받았잖아요, 어제. 그래서 막 너무 두서없이 막 그 보면서 이것의 의미를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어제 말하다가 이제 종편에서 그 이제 정치데스크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 권양숙 여사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건 바로바로 인정을 하고 정정하는 모습이 좋네요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홍성규 씨가 앵커가.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다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당시에 거의 지금 사태와 거의 똑같은 물론 그건 조작은 아니지만 큰 실수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제대로 혼났다면 국민의당이 이런 그 폭로성 주장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대책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혼났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사과를 한 날이 5월 4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 이런 폭로를 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준다 그러죠? 예. 뭐 개가 뭐를 못 끊는다는 말도 있죠. 근데 저는 좀 아무튼 이랬어요. 그때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5월 4일 날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위원장 이용주 의원이 비록 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권 여사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냥 제작기의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향후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인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양숙 여사께는 이후 직접 찾아뵙고 다시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이런 폭로를 했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언론이 5월 4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막 뭐라고 혼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선거 시기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카더라성 의혹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은 과연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번 일에 있어서 언론이 정말 공범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종편의 행태들이나 오히려 칭찬하면서 바로바로 정정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끝났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양준 여사 구촌 그 뻥이잖아요. 완전 뻥이었잖아. 민주당이 아마 그런 사고 쳤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진짜 엎어졌을 거예요. 책임론 이런 얘기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고 당 안팎으로 아무튼 국민의당 책임이 크다. 사실 당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고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이죠. 네. 없다고 해도 이거는 국민의당이 책임을 책임을 아주 크게 져야 하는 일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게 26일 날 처음 밝혀지고 계속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일 당일에는 방송사들이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도를 못했어요. 26일 기자회견 대국민사가 나오자마자니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취재해서 보도할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26일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그래서 27일 종합뉴스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개성이 드러나나요? 개성이 크게 드러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방송사가 나오죠. 자, 이 문제까지 장난치긴 참 어렵다. 국민의당이 이실직고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뭐 장난이 아니고 거의 큰 을 쌓는 방송사가 있는데 진짜 방송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느 수나 해주십시오. 네. 뭐라 그럴까요? 아주 횡포를 부리는 방송사가 있는데 거의 횡포 수준입니다, 진짜로. 당연히 뭐 이거는 저는 퀴즈 안 내요. 왜냐면 방송사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미친 척을 하는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MBC가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그래서 뭐 일단 방송사별로 이제 보도량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의혹 관련 녹취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유미 씨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잠정적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됐죠. 지금 국민의당의 개입 여부, 조직적 개입 여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고 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S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우리는 조작일 거라고 꿈에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씨는 지금 검찰 조사에서 꾸준히 그 당의 기획과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조사 내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의 그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5월 5일 그 당시에 녹취를 공개할 당시에 국민의당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러모로 국민의당이 진짜 아예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어떻게 공당이 심지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지니고 있는 공당이 이런 허술한 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뭐 안철수 책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이 씨가 조작한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엉성하기도 하고 또 흐름이 너무 어색해서 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그거 안 해줘요. 심지어는 이유미 씨와 국민의당에 엇갈리는 증언 이런 것도 27일 날에는 보도를 안 했어요. SBS랑 JTBC만 보도했어요. 그럼 딴 데 뭐해요? 검찰 조사 한 건, 그리고 안철수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 한 건. 각 당의 반응이죠.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나왔다 한 건, 뭐 한 건이 아니고 그 보도 한 건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에 동의했다. 뭐 이런 각 당의 반응 한 건 하고 끝이에요, 그냥. 아무튼 27일 날에는 방송사들 보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JTBC만 무려 11건의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열심히 보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부실했던 정황 3건, 국민의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JTBC가 무려 5건의 보도를 할애해서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검증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렇게 까라 그랬는데 기자들이 까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제보자가 누구냐.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증거는, 이 녹취는 믿을만하다는 주장, 그리고 의혹을 유포하는 데만 힘썼다. 이런 비판 보도도 있고요. 아무튼 JTBC가 열심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부실하게 보도를 했던 27일, MBC는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KBS가 3건, MBC가 5건, SBS도 5건, 그리고 TV조선 3건, 채널A 3건, MBN 3건.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게 보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27일이면은 검찰 조사 진행되고 이유미 씨 국민의당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네, 엄청 많아요, 내용이. 그리고 5월 5일 당시의 어떤 정황들 굉장히 지금 분석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작을 그때 당시 이제 공개됐던 녹취 자체도 상당히 그래서 다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 뉴스를 보다 들어봤는데 와, 내가 그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싶을 정도로 다시 들어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 허술해, 정말. 예. 연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사실 저 같은 일반 시청자가 반성할 일이 아니고 우리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허술하다는 보도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송사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도량이 적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의 어떤 부실한 정황, 또 녹음 자체, 녹취 자체의 허술함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보도는 아무나 안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송사는 SBS랑 JTBC밖에 없어요. SBS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미 씨의 주장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초보적인 검증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그리고 아예 물타기를 국민의당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자, 뭘로 물타기를 했을까요? 설마 특검하자는 특검하자는 겁니다. 거의 특검하자고 거의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7일 날 보도 제목을 보면 이참에 규명 취업 특혜 특검 요구. 보도 제목이 벌써 이런 제목 뽑은 데가 없어요. 네, 이런 제목 뽑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은 국민의당이 뽑는 거죠. 네, 이거 국민의당 논평 제목 같죠. 네.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이랑 네, 맞아요. 둘 중 누구 고른다면? 이게 재밌는 게 특검 주장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고 있는 곳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죠. 네, 국민의당이 처음에 특검 얘기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MBC가 그런 일부 야당의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해주는 보도인데, 근데 야당 중엔 정의당도 있거든요. 정의당은 굉장히 세게 비판했거든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정의당은 얘기도 안 해요. MBC 눈에는 정의당은 야당도 아니야. 네. 아무튼 정의당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보도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국민의당 녹취 조작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취업 특혜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조작 파문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까지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막